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소개드립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오리드 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식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관세 스탠스는 예상보다 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오히려 반친환경이라든지 반이민 정책, 국방, 그리고 에너지 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무브먼트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K 주식시장에서의 수혜주, 이제 5장 어느 정도 다 지나갔고요. 지금 현재 시세 분위기에 맞춰서 어디가 더 강한지,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쪽은 어딘지 그 관점 하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나란히 펼쳐졌는데요. 일단 반도체도 같이 보이고 역시나 조선주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보이는데 확실히 조선이 지금 HD 가문이 확실히 많이 보이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자, 이어서 기관 순매수입니다. 기관 쪽에 있어서도 HD 한국 조선해양 지금 4위에 있고요. HD 현대 미포까지도 함께 조선주가 보여집니다. 자, 사실 취임식에서 어떤 조선과 관련된 워딩이 있었나요?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시세가 나오고 있고 메이저 수급이 보고 있다는 것은 조선주야말로 트럼프의 최대 수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오늘 올곧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 네. 여전히 강하네요. 이쪽은 또 펀더멘탈도 뒷받침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지금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이가 원하는 산업이기도 하니까 확실히 우리 시장에서도 강한 물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높다라는 거 하나일 것 같은데 이동근 대표님의 생각은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예. 가장 강한 건 조선업종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 누구나 다 이제 조선업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큰 수혜 업종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역시 MRO죠. 이제 최근에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이런 사업. 지금 어제도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미 해군의 어떤 그런 지금 제대로 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돈이 한 140조가 투입돼야 된다. 이 함정의 어떤 정비라든가 유지, 보수 이런 사업에 그런 또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MRO 관련해서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많은 산업들이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기조 수혜가 그러니까 대중국 강경기조가 조선업종에도 상당히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이제 업종들이고 또 이제 LNG 수출 규제가 이제 철회가 되면은 LNG 선에 대한 수주도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여기에다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커버리지를 하는 현대 HD 그룹주들하고 여기에다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까지 대표적인 5개사의 어떤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40%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높아져 있는데 그 높아져 있는 컨센서스도 가볍게 이번에 아마 상회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절적인 성수기, 원화 약세, 또 후판가의 하락, 공정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대내외 변수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이제 성과 인상분의 반영이라든가 또 이제 그 선종 간의 믹스의 개선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안정적인 실적의 흐름은 이어질 거란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은 그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걱정인데 오늘 HH선진공업이 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정을 한 3회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조정폭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하고 있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어떤 종목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얕고 약화돼. 상승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조선업종의 어떤 흐름은 꽤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관점을 어떻게 잡을까요? 권영호 대표님, 조정을 깊게 주지 않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기도 부담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난 이미 차익했는데 앞으로 더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고민되는 위치는 맞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코멘트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조선이나 우주항공이나 네. 에너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취임식이 되기 전까지 그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 취임식의 이후에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게임을 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대중 규제를 어떤 식으로 트럼프 정부가 진행을 하고 AI 반도체도 지금 G7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동맹국 제외하고는 지금 수출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미국의 조선에 대한 생산성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다 네. 보니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어떤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사실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매도하시고 뭐 남은 물량을 좀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중 조절을 좀 해놓자, 차익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 열어주셨습니다. 조선 봤고요.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나와 있습니다. 또 담는 쪽이 어딘고 하니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큰 종목군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까 전에 우주항공단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에 뭐 송종에 꽂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사 보낸다라고 얘기했고 뭐 영토 확장이 이제 화성까지 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이 얘기는 줄곧 들어오셨을 거고 그리고 사실상 오늘 오전장부터 시세가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여기 말고도 탑픽 섹터는 참 많을 텐데 근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양자컴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가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생각이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투심을 꿈틀거리긴 할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이후의 움직임은 어떤 관점으로 디자인하고 계세요? 오늘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발언은 저는 약간 그 국민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일기 때도 많이 그랬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과 상대적으로 약간 좀 그 뭐랄까 이렇게 좀 그 어떤 그 립서비스적인 발언들 갖다 좀 저는 좀 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립서비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우주 산업에다가 투자할 거예요, 상당히.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가장 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뒤처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이 작용을 하면서 분명히 뭔가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단순히 이제 오늘 그런 좀 약간 센 발언 가지고 주가가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나라 이제 관련 업종이 이것과 얼마나 이제 연관이 돼 있느냐라는 또 생각도 해봐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취임을 했고 발언들을 계속 쏟아낼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아마도 많은 업종들이 등락을 거듭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오늘 우주항공주들의 상승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다만 오늘의 어떤 상승은 그런 부분들, 뭐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업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는 뭐 관심은 갖고, 물론 이제 뭐
조정이 뭐 나온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다만 오늘의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속성보다는 저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확인할 것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비중을 싣고 보지는 않겠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쪽의 비중은 어떨까요? 사실 우주도 있겠지만 방산 쪽까지 넓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권영우 대표님, 사실 방산하면 역시나 똑같았어요. 조선처럼 실적 같이 쌓아가면서 기대감 잡을 수 있었던 쪽이었는데 사실 재건주가 움직이는 시점과 비슷하게 방산주는 살짝 차익의 욕구도 좀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사실 흩어져 있었던 미국의 군사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 하에서 봤을 때 자국들의 군사력을 증진시킨다라는 기조는 변함없다면 방산주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심리가 다시 강해졌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앞으로 어떻게 국내 뭐 방산 기업들이 뭐 매출을 내고 예. 발주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누구라도 없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시국을 봤을 때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고 중국과 이제 미국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고 네. 즉 군사력 강화라는 어떤 키워드에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충분히 이익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K 방산 이제 빅4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나 이제 LIG 넥슨, 그다음에 KAI 예. 얘네들이 이제 사상 첫 2조 원의 이제 그 이익을 돌파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이런 영업이익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혹은 이만큼은 적어도 매출이 내줘야 주가가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그 고환율이라든지 방산도 어떻게 본다면 수출 상품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이익 모멘텀도 지금 작용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투심은 좋으나 추가 업사이드가 되려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박스권 정도로서 이렇게 좀 행보하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심 있게 현재 뭐 1분기까지는 안 보겠다라고 저는 이해해도 됩니까? 방사는? 방사는 일단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네. 보더라도 지금 24년 2월 달부터 지금 약 한 250%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고 전고점이 42만 5천 원 단인데 지금 이 부근을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하다가 지금 중이죠.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약해지고 있고 주가가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 종목도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고를 뚫어줄 때 당시에 어떠한 모멘텀을 보고 판단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혹시 뚫지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이 지금 뭘 담고 있는가를 볼 텐데요. 석유 글씨가 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색채가 묻어있는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금호석유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갈까요? 사실 고민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신재생 그리고 가는 방향 자체가 탄소 중립 이런 쪽이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탈퇴를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석유 시추에 있어서 규제를 철폐하니까 다시 한번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이쪽이 그동안 왜 못 갔는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국 이슈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업황적으로. 단순히 트럼프 후보가 아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기조로 우리나라의 석유 화학주까지 강세로 만들 수 있냐, 이끌 수 있냐, 이 부분에서는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상승은 뭐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금호석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주가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완벽한 바닥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반등은 뭔가 이런 어떤 작은 모멘텀이 하나만 나와주면은 오늘 같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틀 만에 지금 한 18% 정도 올랐는데 이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저도 앵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좀 확인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이런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은 중국이 저는 뭐 이거는 약간 가정입니다만은 예. 같이 죽자라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같이 못하면 같이 그냥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어떤 그런 밀어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산업 내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저는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은 뭐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집중을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예.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에 얼마나 이제 호재로 작용할지 여부는 향후에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오랫동안 우리가 석유화학주들이 좀 눌려 있었고 앞에서 네.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제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호재성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반등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어떤 이런 반등을 좀 따라가는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또 잘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를 섣불리 따라가시면 또 여기서 또 그 어떤 수익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또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간 못 갔었던 이유가 완전히 풀린 건가를 체크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 곳이 많다. 석유화학주요.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단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전이에요. 트럼프가 되어도 원전은 훼손이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면 전력원 필요하고 빨리 끌어다 쓸 수 있는 쪽은 일단 원전도 있어야 하니까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럼 원전주가 계속 갈 것인가? 이거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기대감에 반영을 시켰고 지금이 딱 저항 자리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서 쉼과 동시에 저항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돌파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이슈와 재료와 수급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슈는 좋아요. 본 계약 남았죠. 그리고 팀 코러스 결성 뉴스 나왔습니다. 넥스트가 더 필요한가요? 일단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한 가지를 꼽자면 지금 이 원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효율성이 좋은 그 에너지 채굴이 바로 원자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력이 그만큼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국내에서 사실 원자력 산업이 부흥이 되려면 이게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타협이 좀 돼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예산안 측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이 원전 산업이 지금 미뤄지고 있고 좀 딜레이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전 저항 때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그죠. 오늘 어제부터 지금 윗골이 달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BHI도 뭐 있고 예. 이친파워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단에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려면 숫자로 좀 증명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싸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정도에서 차익을 한번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방산과 마찬가지네요. 원전 쪽에서도 일단은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시키자, 비중 어느 정도의 마사지 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까지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외국인의 순 매도입니다. 아이고, 에코프로 BM이 어제랑 또 달라요. 2차 전지단 어제랑은 또 다른 스탠스입니다. 에코프로 BM 빠지고 포스코 퓨처엠 빠지고요. 코스모 신소재까지 1, 2, 3위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물론 이쪽은 철강도 같이 껴있다라고 해도 매도 리스트에 있고요. 에코프로까지 있습니다. 금양 또한 같이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거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트럼프 이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 근데 사실상
예측은 가능했었는데 어제 좀 분위기가 바뀐 건가 싶었던 그 기대를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저버리게 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어제 매수 리포트는 너무 과했던 거네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2000지 그렇죠. 관련해서 좀 악재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2000지 주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저는 약간 좀 움직임이 약간 좀 거칠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때도 그렇고 빠질 때도 그렇고 조금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구간이다. 뭔가 지금 실적이 부진했고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악재 요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싸 보이고 사실은 네. 이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그 예측하기 힘든 그런 주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실적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을 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악재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컨센서스들이 좀 형성이 되려고 그랬는데 이런 또 이런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어떤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결국 향후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2000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축소 얘기도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전기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면서 역으로 뭐 지금 사실 머스크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 대한 또 지원, 테슬라도 물론 이제 지금 전기차도 전기차지만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더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뭐 중국에서의 어떤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테슬라의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자국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2000지 관련주 중에서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테슬라 관련주가 따로 묶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물론 향후에 어떤 정책의 구체화를 좀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악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이었던 2030년까지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뭐 완전 반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일단 바이든 흔적을 지우면서 또 테슬라 쪽에서는 약간 그렇게 큰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약간 눈구렁이 같긴 한데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초반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림이 좀 심하긴 한데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인식해야 할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1, 2위에 있어서요. 지금 구간에서 또 얘기 나눠볼게요. 사실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역대급 실적이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TSMC 화재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HBM4에서의 선두주자 얘기,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거든요. 자, 지금 구간 자리까지는 이제 저항을 뚫어야 되는 SK하이닉스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아무래도 저는 그 저항을 좀 돌파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요? 네. 그 근거가 원래 하이닉스가 매출이 잘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그렇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그동안 지진부진했던 거는 매출은 24년도에 매출이 좋겠지만 이제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지금 후발주자를 쫓아오고 있는 이제 디램 메모리의 그 강자들이 디램 재고를 높이고 디램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향후 있어질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1월 16일 날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살펴보면은 그 타겟이 거의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이 정말 가시화가 된다면 사실 디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까지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 대중국에 대한 정책이 규제가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다면
지금 저항단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계속 가주면 소부장단들 계속해서 볼 것 많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은 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국내 GPU도 다 쓸어가고 있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들을 다 살펴본다면 그래도 HBM 장비입니까? 우리 사실 동생들. 이제 이게 뭐 HBM 장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어떤 시장의 가장 메인에 있는 이제 그런 그 좀 더 세분화하자면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은 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유리기판이 최근에 물론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블랙웰의 발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최근에 이게 하나 이슈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 엔비디아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안으로 이런 그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갖다가 좀 이제 꽂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이제 어떤 시장에서 이제는 테마에서 조금은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세부 섹터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반도체와 관련 반도체 장비 쪽에 뭐 계속해서 저는 조금 그 중심은 좀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금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이닉스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지금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그쵸. 시도 이건 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예. 삼성전자의 흐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일단 굉장히 그 바닥에서 안 빠지죠. 이게 올라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한데 다만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도 뭔가 지금 어느 하나의 모멘텀만 좀 작용을 한다면 여기서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이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뷰 두 분께 확인 받아봤습니다. 권영우,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프로의 시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